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행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다지 대단해 보이지 않는데도 매일 싱글벙글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그 사람의 타고난 성격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30년 넘게 사람들을 상담하며 깨달은 비밀은 바로 말버릇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평생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3가지 말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3가지 중에 딱 하나라도 실천해 본다면 자녀, 부모님, 형제지간, 친구와의 관계에서 실제로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매일매일이 행복하다고 느끼실 거라 확신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첫 번째, 분명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 거야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분 좋은 날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불쑥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자식들 문제로 마음 아픈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2가지 말 중 하나를 하게 되죠. 첫째,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라며 스스로를 탓하거나 절망하는 말. 둘째, 분명 이렇게 된 데엔 무슨 의미가 있을 거야. 라며 조금이라도 희망과 의미를 찾으려는 말입니다. 느껴지시나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둘 중에 내 마음대로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죠. 특히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마음에 불안하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늘 긍정적으로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며칠 전 우연히 만난 68세 박순자 할머니에게서 명쾌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교직 생활에 몸담고 계시다가 환갑 넘어서부터 복지관에서 아이들 동화책을 읽어주는 일을 하며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즐기며 사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릎에 문제가 생겨 수술을 하게 되었고 6개월간 꼼짝 못하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억울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며 자꾸 하늘을 탓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고 합니다. 혹시 이거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하늘의 계시가 아닐까? 사실 할머니는 평생 가족들을 먹여 살리느라 정작 자기 자신은 제대로 챙겨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흔하디흔한 제주도 여행 한 번도 가본 적 없다고 하시니까요. 그날부터 할머니는 병원에 누워 계시면서 그간 미뤄둔 책을 읽고 짧게 일기를 쓰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찬찬히 돌아보셨다고 해요. 하루 이틀 그렇게 글을 적다 보니 어느새 수십 페이지가 넘는 기록이 쌓였고 그 안에는 지난 시절의 추억, 가족들에게 했던 말, 못할 이야기들이 엄청난 재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간호사 한 분이 그 기록을 읽게 되고 너무 감동적이라며 지역신문에 기고해 보자고 권했다고 합니다. 용기를 내어 신문사에 연락해 보셨고 작은 에세이 코너의 연재가 되는 걸로 시작해서 그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 출간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수술 때문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젠 알아요. 잠깐 오는 시련도 결국 더 잘 되라고 하늘이 주는 선물일 수 있다는 걸요. 어쩌면 제가 평생 놓치고 살았던 나라는 사람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만나보게 된 거죠. 저의 인생에 찾아왔던 그 힘든 시련은 사실 하늘이 주는 선물의 포장지일 뿐입니다. 그 포장지를 벗겨내니 너무나도 큰 선물이 있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어떤 고정된 의미라는 게 없습니다.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무슨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같은 사건이 재앙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인생을 잠시 멈춰서 돌아보라는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어떤 태도와 말 습관을 삼느냐가 앞으로의 운명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불행하다고 느끼고 계시지 않나요? 힘들 때 이렇게 딱 한 번만 입으로 말해보세요. 이것도 다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을 거야.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루에 한 번씩만 입으로 내뱉어 보면 여러분의 일상이 한결 가벼워지고 조금씩 행복해질 거라 확신합니다. 두 번째, 무슨 해결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살다 보면 금방 해결되는 문제도 생기지만 때론 진짜 죽을 만큼 어려운 문제들을 마주칠 때가 있죠. 특히 병원비, 가정 문제, 인간관계 등 예기치 못한 어려움은 사람을 참 힘들게 합니다. 특히 젊었을 땐 힘이나 돈으로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던 일들도 나이가 들수록 버거울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 어쩌지? 내 나이에 뭘 어떻게 해보긴 늦은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늦었다고 단정 지어버리는 순간 그나마 있을지 모르는 기회나 가능성마저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 그래도 분명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믿는 순간 정말 신기하게도 새로운 길이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긍정적인 확신을 갖게 되면 뇌가 해결책을 어떻게든 찾기 위해 자동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제 지인 70세 김철수 어르신은 갑자기 필요해진 전세자금 때문에 밤잠을 설치셨답니다. 은행에선 나이가 많다고 대출을 거절했고 자녀들에게는 민폐가 될까봐 말도 못 꺼내고 계셨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여기저기 알아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사전 가입 제도를 발견하셨고 결국 안정적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의외로 가까운 곳에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나도 몰랐던 국가 지원 정책을 찾기도 하고 놓치고 있던 훨씬 더 좋은 방법을 찾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행운은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 세네카의 말처럼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는 사람 앞에는 결국 돌파구가 열리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주변을 둘러보면 계속해서 노력하는 분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어이 숨통이 트이는 순간이 꼭 오더라고요. 이는 운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가 아니라 계속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무던히 애쓰고 미리 준비해 둔 것들이 기회가 왔을 때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안 될 것 같아 이미 너무 늦었어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에서 마음을 다잡는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여유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남아있음을 스스로 계속 상기시켜줘야 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지 몰라도 그래도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굳게 믿는 마음가짐이 막혔던 시야가 어떻게든 풀리게 되는 신기한 일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경험들이 쌓이면 나의 먼 인생길을 놓고 봤을 때 어떤 무엇과도 맞바꿀 수 없는 행복이라는 귀한 자산이 되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왕 할 거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건강검진 받으러 병원에 가야 하는데 미룬 경험 있으신가요? 병원 가서 기다려야 하고 피 뽑는 게 싫기도 하고 최대한 미루고 미루다가 몸에 이상이 생기고 나서 그제서야 억지로 간 적 있으시죠?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진작 가지 않았을까? 사실 우리가 병원 가기를 자꾸 미루는 건 단순히 게을러서만은 아닙니다. 혹시 큰 병이라도 발견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발걸음이 선뜻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에휴, 어쩔 수 없으니까 한다. 라는 마음 대신 이왕 가야 하는 거 예쁜 옷도 한번 꺼내 입어볼까? 이런 식으로 이왕이면 즐겁게 해보자라는 태도로 살짝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70대 초반 어르신은 치과 검사하러 가는 게 그렇게 싫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는 예약을 잡아놓고 가까운 공원이나 시장에 가볼 계획도 같이 세웠다고 해요. 이왕 이렇게 나온 김에 병원 끝나고 시장에 들르자 예쁜 꽃 구경도 하자는 식으로요. 막상 실행해보니 기분 전환이 크게 되었다고 합니다. 검진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이참에 몸 상태도 꼼꼼히 체크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즐겨야지. 하는 긍정적인 마음이 생긴 거죠. 처음엔 그게 무슨 대단한 묘책이라고 싶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것이야말로 지혜로운 행동이 아닐 수 없더라고요.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을 즐길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해버리는 거죠. 재밌게 산다는 것이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병원 갈 때 듣기 좋은 노래 한 곡 듣기처럼 사소하고 작은 것들이 우리 일상을 바꾸는 비밀 병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왕 할 거라는 말은 스스로에게 행복을 선택할 권한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태도가 쌓이면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에도 즐거움이 생기고 그만큼 일상이 유쾌하고 재밌게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도 뭔가 귀찮고 부담스러운 일이 기다리고 있지 않으세요? 그럴 때 잠깐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이왕 하는 거 그냥 즐겁게 지금 빨리 해볼까? 이런 대수롭지 않은 마음가짐이 오늘 하루의 기분을 확 바꿔 놓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세 가지는 딱 한 가지 마음가짐만 있으면 자동으로 됩니다.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말은 꼭 특별한 상황에서만 꺼내 쓰는 게 아닙니다. 일상의 사소한 말투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담는 것이 행복의 진짜 비결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말버릇이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방법이 분명 있을 거야. 이왕 하는 거 힘들어도 뭔가 의미가 있을 거야 같은 작은 표현들을 의식적으로 써보세요. 차츰차츰 습관화가 되면 어느샌가 모르게 긍정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나를 발견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펼쳐질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도 앞으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따뜻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